네, 윤하섭 경기도의회 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제8대 후반기 경기도의회 의장이 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깨도 이제 좀 무거워지셨습니다. 예. 취임 소감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먼저 그 1200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99.9 경기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8대 후반기 경기도의회 의장 윤하섭입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경기도의회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우리 의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열과 성의를 다해서 제8대 후반기 도의회 의회를 힘차게 이끌어가고자 하겠습니다. 네. 제8대 경기도의회 의장에 선출되는 과정에서 좀 잡음도 좀 있었습니다. 예. 당내 그 갈등도 좀 노출이 되기도 했었고 그랬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제 당내 화합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대선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의장님 뭐 새로운 화합 방안 같은 거 갖고 계시겠죠? 우리 선거를 치르다 보면 여러 가지 네거티브 또 그다음에 진실성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원래 선거는 본인이 당선되거나 당선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선거의 원리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라고 보고요. 특히 그런 과정들이 이제 앞으로 잘 마무리돼서, 제가 이제 의장으로 선출됐기 때문에 잘 마무리돼서 서로 한나라당, 새누리당과 그다음에 우리 민주당과 또 집행부와 또 의회 사무처와 이것이 다 같이 공동으로 아우르는 큰 정치를 하는 그런 정치의 장을 마련하는 곳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당도 당이었지만 또 이 교육위원들과 또 교육위원장직을 놓고 민주통합당이 좀 충돌이 좀 빚어졌습니다. 네. 머리도 삭발도 하시고 계셨는데, 이처럼 의회가 다양한 구성원들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의견들도 다양해지고 목소리도 높아지고 그렇습니다. 예. 의장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예. 어떻습니까? 이게 원만한 의회 운영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사실은 첫 번째로 그런 사태가 일어나는 것들이 사실은 안타깝습니다. 예. 외부에서 보면 도민들한테 볼 때는 안 좋은 의원들의 안 좋은 이미지로 비춰질 수 있는 것인데, 그렇죠. 사실은 그런 것들도 아름답게 곱게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은 의정 활동 중에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 사실은 그런 특히 교육위원들은 본인들이 의정 활동을 보다 더 효과적이고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반로라고 생각되고요. 또 대개 보면 우리가 다수당, 민주통합당이 다수당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다수당 몫이기도 하고 또 의회 전체에 새누리당과 협력해서 이걸 잘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또 그렇게 잘 풀어나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의회의 책임자로서 그런 조정 역할을 충실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의회라는 곳이 다양한 목소리니까 계속 안에서 충돌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고 또 하나가 딱 결정되면 다시 화합해서 하나로 나가고, 이게 의회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여론을 같이 검증하는 단계에서 충분히 충돌할 수 있는 거니까. 네네. 한쪽에 다 정치행위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 경기도 정치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요즘 김문수 지사께서 새누리당 대선 경선 후보로 나서시면서 직접적인 대선 후보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래서 이제 경기도 이 정가가 사실 시끌시끌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선 김 지사의 그 대권 출마하시는 거에 대해서 우리 의장님으로서 다른 데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경기도의 수장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인물이 되고 그것을 또 우리나라를 또 다스리겠다, 경영하겠다고 예.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무척 반갑고 고마운 일입니다. 하지만은 도민의 이익을 생각한다면 지사직에서 물러나고 그 다음에 경선에 참여해야 된다고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출마를 선언함과 동시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출마로 인해서 행정 공백이 생긴다면 그것은 도민들한테 큰 영향을 미치는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도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간다면 그것은 김 지사가 도지사로서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도민들에게 크나큰 불이익이 준다면 도민을 대표하는 경기도의 이제 수장으로서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제 사실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원칙적으로 경기도 수장이 경기도를 대표해서 국가 경영에 나서는 거에 찬성을 하는데 네. 그로 인해서 도민들한테 피해가 없어야 된다 이제 이런 원칙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도에서 이 관련 특위를 구성하지 않았습니까? 김문수 예. 특위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 김문수 지사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좀 해보겠다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김 지사의 대권 행보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 뭐 특별히 이 특위 말고 또 다른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제 김문수 도지사 도정 공백 방기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했죠. 예. 그다음에 이제 며칠 전에 그 위원들도 선임하고 또 그다음에 일할 준비를 다 갖췄습니다. 네. 이제 갖추다 보면 우리 김문수 지사가 도민이 이제 사실은 선택해준 업무 외에 개인적으로 그 특권을 누리지 않았나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감시하고 또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도민들에게 불이익이 가는 명백한 행위가 있다고 한다면, 네. 거기에 상응하는 경기도 의회 차원에서 큰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 상응하는 의회 차원의 그 상응하는 조치다 하면 어떤 거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행정적이나 법률적이나 뭐 특히 또 정치적이나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예, 우선 잘 알겠습니다. 의정 활동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네. 이 전반기에도 이제 허재한 의장께서 이제 도의 사무처 인사권 독립이다, 또 보좌관제 도입이다 해서 참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루어진 것은 아직 없는데 후반기에는 어떻게 이런 노력 또 여기에 더해서 어떤 노력들을 더 계속해 나가실 계획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전반기 때 허재한 의장님께서는 특히 인사권 독립, 네. 또 보좌관 이제 도입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시고 애를 쓰셨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의 그 행정적인, 그다음에 법률적인, 정치적인 벽에 부딪혀서 뜻을 이루지 못하고 후반기 의회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사실은 6월 20일 날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해 놓고 있습니다. 의원 보좌관제에 대해 인사권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저는 이번에 행정적, 그 다음에 정치적, 법률적으로 이런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이제 행정적으로는 경기도와 행정부의 적극적인 협조 요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 다음에 경기도 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 의장단, 또 그다음에 전국 운영위원장단 이런 회의에서 지속적으로 서로 공조하고 또 그런 것들을 의견을 교환해서 행안부나 이런 행정처에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법률적으로는 아까도 이야기했던 헌법재판소나 또 그다음에 법률 제정에 대한 재개정에 대한 것도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세 번째는 정치적으로는 사실은 의회 내에 그것은 이제 지금 바로 시행하려고 이제 사무처에 있다가 이야기했는데 의회 내에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동수, 그 다음에 우리 경기개발연구원 또 법률 전문가, 행정 전문가들을 모두 취합해서 위원회 같은 것을 위원회나 다른 뭐 특별 조직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논의하고 그런 것들을 새누리당과 또 그다음에 민주당과 이렇게 공동으로 대처하고 또 이번에 이제 12월 달에 대선도 있는데 대선 후보자한테 그런 우리의 그 제안을 사실은 제안이
대선의 공약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더 나아가서는 중앙 정치권에다가도 사실은 우리 그 의원들이 그 대선 캠프에 기획단에 포함해서 그런 것들을 공약으로 내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책화 시켜가지고 그 뜻을 관철시켜 나가시겠다 이제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전반기에 이어서 계속 후반기에도 뭐 의회를 발전시키고 지방의회 의정 활동을 좀 활성화시키는데 뭐 여야가 따로 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어쨌든 그 결말이 잘 나기를 좀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지금 윤하섭 의장께서는 일하는 의회 구현을 제일 명제로 내걸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연구 모임 활성화를 많이 강조하시고 그러시는데 어떤 식의 연구 모임 지원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 크게는 지역 활동과 의회 활동이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네. 의회 활동 중에 아까 그 상임위별로 지금은 현재로서는 그 연구 모임 단체가 있고 또 그다음에 의원들 간의 연구 모임 단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한 사례로 보니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지방 재정에 대한 연구 포럼 뭐 이런 것을 조직해서 정부 시도를 직접 방문하고 거기에서 좋은 내용들을 지방 재정은 어떻게 쓰이고 어떻게 또 견제를 하고 또 감시하는가를 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것을 다 배워왔고 그것을 또 연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좋은 사례가들이 있어서 우리 이제 10개 상임위가 있는데 10개 상임위 지금 현재로서는 5개 상임위만 공동 의제를 갖고 상임위별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10개 상임위로 다 그 의원들이 전체가 다 공유할 수 있는 의제를 가지고 충분히 연구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그런 조건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지역으로 간다면 지역에서는 의원님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아까 개인 의원들 각자가 연구본을 만들어서 사안에 따라서 뭐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서해안 개발 같은 그 의제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접목시켜서 지역 활동과 접목시켜서 그런 활동을 충분히 또 하게 되면 의원들의 이제 활동 자체가 충분하게 우리 도민들한테 알려지고 그것이 조례나 또 그다음에 또 정책 제안이나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한 예로 이제 전반기 때 의회가 16개의 의원 연구 단체의 연구 활동을 통해서 조례가 재개정된 것이 7건이고 예. 도정 정책 제안이 10건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큰 성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왜 필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한 예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일하는 의회, 연구하는 의회, 이게 다 도민들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네. 의원님들이 좀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 보여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의원님들 이렇게 말씀 나누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려고 그러는데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부족하다 이런 말씀들도 상당히 하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어떻게 좀 따로 어떻게 의정 활동할 수 있는 공간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이제 정책적으로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얼마 전에는 경기도의회 그 공간 활용을 위해서 예. 4층부터 지하 1층까지 다 이게 곳곳을 살펴보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약간의 휴유 공간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는 태부족하고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그 전에는 7대 때는 2012년도 8대 때 들어오면 광교로 이사를 가서 그때는 의원들이 개인이
개인 사무실을 가질 수 있을 거다고 이렇게 이제 사실은 얘기를 했는데, 예측을 했는데, 사실은 지금은 광교로 가는, 의회가 광교로 가는 것이 사실상 지금은 사실 좀 늦어지고 있죠 지금? 늦고 있어서 예. 늦고 있어서 그것을 이제 그 대안으로서 여러 가지 이제 안들이 나오는데, 저는 의원들을 이제 도민들이 선출된 의원들이 최대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일할 공간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들을 그 대안으로서는 주변에 주택이나 상가나 또 그다음에 도청 내에 또 공유지가 있다면 그것을 이용해서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지금 집행부와 그다음에 의회 사무처와 논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네. 의원들 뽑아놨는데 일할 공간이 없어 일을 못한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옛날에 저희들이 이제 어렸을 때 한 집안에 뭐 3대, 4대가 살 때, 할아버지, 할머니, 뭐, 조카, 삼촌 이렇게 여럿이 사는데 부모들이 애들 보고는 공부해라. 그런데 공부할 책상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그래도 아무 데나 들어넣어서, 뭐, 이 방바닥에 배 깔고 들어서 책도 읽고 또 뭐 숙제도 해가고 그랬는데, 아마 그런 표현이 지금 경기도 의회 의원들한테 절감한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절박한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지만 우리 윤하섭 의장만이 갖고 있는 의정 활동 또 이렇게 지원해주고 이런 것들도 구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동안 이제 이 계획적으로 됐던 구상 말고도 어디 지금 머릿속에 갖고 계신 그런 지원 활동 활성화 방안 같은 게 있으십니까? 특히 이제 우리 경기도 의회 의원들은 사실 열심히 일하는 의원들이 많고 또 다들 열심히 합니다.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고 또 경기도 전체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역에 가면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역 시나 군과 협력해서 지역 예산 확보를 많이 하는데 홍보가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충분하게 행사장이나 또는 그런 홍보할 기회가 있으면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상시적으로 의회를 개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의 유치원이나 초등학생이나 학생들이 의회를 견학을 오도록 하고 그러면 오면 그 해당의 지역의 의원님들께서 본인의 상임위를 또 견학하게 하고 또 본인이 무슨 일을 의회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그 학생들한테 알리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건의도 받고 이런 게 의회 견학을 활성화돼야 된다고 상시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의원들이 열심히 의정 활동을 하는데 사실은 요즘 IT 시대라고들 하지만 의원들께서 지역 활동하려, 의정 활동하려, 또 그 다음에 개인 또 생활하려 이러다 보니까 이걸 정리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후반기 때는 좀 정리하는, 브로그 관리를 하는, 일정 관리를 하는, 그런 인턴을 좀 모집해서 그 각 상임위별로 우선은 좀 배치를 해서 관리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난 도의원님들이 하시는 일이 무척 많고 큰데 이게 지역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다는 안타까움이 의장님 말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제8대 후반기 의회에서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서 특히 우리 윤 의장님께서 좀 주력할 분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야가 있다면 어떤 겁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 지역 경제를 어려운 지역 경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첫째는 서민 경제인데 사실 서민 경제를 어떻게 살려야 되는 가장 그 고민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려면 우리가 이제 특히 서민들이 많이 애용하는 또 공공요금 인하를 억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어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자리들만 창출을 하게 되면 지역의 이제 경제가 활성화될 거고 또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려면 특히 제가 사는 반월공단 같은 경우는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선언적인 완화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완화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중소기업이 살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만들어야지 사실은 진정한 지방자치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윤하수 의장께서는 지방의원으로서 중요한 시기에 의장까지 이제 올라오셨습니다. 경기도의회 수장을 맡으셨는데 앞으로 의장 뒤에 어떤 그 정치적 역할에 대한 거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고요. 네. 열심히 주어진 저의 지금 소임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다른 생각을 하면 지금 주어진 소임은 소홀히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포부는 마음에 있지만 아직은 밝힐 단계는 아니라는 지금 포부도 없고 그렇습니까? 예. 개인적으로 그런 정치 철학이 따로 갖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그럼? 저는 사실은 대개 정치인들이 도민을 위해 조민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한다고 하고 있으면서 또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이 선언적이고 말보다는 행동으로 실천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생활 정치를 충실히 하려고 항상 마음속에 다짐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거죠. 생활 정치, 시민과 같이 하는 정치. 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참 아쉽습니다. 많은 말씀은 많은데 어느덧 준비된 시간은 다 돼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또 수원과 경기방송 청취자들을 위해서 마무리 인사 삼아서 못다 하신 말씀이 있으시면 남겨주시죠. 경기도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상생하고 협력하는 경기도의회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함으로써 도민과 도정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특히 경기도민 여러분들의 살림살이가 매우 어려운데 그것을 잘 알고 그것을 잘 대응할 수 있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제8대 후반기 경기도의회는 이런 문제들의 해결을 포함해서 1200만 경기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지방 분권 강화와 민생 중심 의회를 만들고자 부단히 노력하는 의회의 모습을 약속드리면서 도민 여러분 아낌없는 격려와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무튼 도민들이 좀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또 노력이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8대 후반기 경기도의회 윤하섭 의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윤하섭 의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